그 다음 병원은 이제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병원에 저희는 빼드라고 그러는데 환자 침상이 재활의학과가 4개밖에 없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재활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최고거든요, 지금도. 왜냐하면 재활 병동이 따로 있어요, 7층짜리가. 그 재활만 전문으로 하는 센터가 따로 있고.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제 친구 강원래 씨가 2000년에 입원했었는데 1인실이긴 하지만 입원비만 2,800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서 재활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많이 다치고 몸이 약하니까 재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도 뚫었어요. 가래를 빼내야 되니까. 그리고 입으로 밥을 못 먹어서 위도 뚫었습니다. 직접.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다가 보라매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보라매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이랑 자매병원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은 고정인데 인턴, 전공의, 간호사들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 로테이션이 되거든요. 보라매병원이 서울대학병원 자매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시립이라 값은 싼데 의료진은 나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 간호사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보라매병원 많이 갑니다. 거기서 한 2년 있다가 아버지가 95년에 제가 27살 때 돌아가시면서 집에 오게 되죠.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프죠, 엄청. 근데 저는 그 뭐라고 해야지? 그야말로 손가락 까딱할 수 없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누워만 있는 그런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예, 그렇습니다. 집에 집에 있다가 집이 연남동 가로수길이었어요, 저희 집이. 한가운데. 철도길 한가운데. 그때는 기차가 다녔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이 집, 남가자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삿짐 나르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라의병원에 연락해서 일주일만 입원할게 하고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8년 만에 휠체어를 탄 거예요. 어,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다가 200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보라의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8년 만에. 휠체어 타게 되고 재활받으러 국립재활원에 간 거. 수유리에. 그게 이제 병원 생활 3번째고요.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와 상관없이 폐렴, 뭐 육창에 걸려서 허벅지살을 띄어다가 엉덩이에 붙이고 결핵, 뭐 폐혈증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어, 중환자실에 있는데 막 사람들 와서 울고. 네, 이게 제 병원 이야기고요. 어, 최근에는 토해서 강북삼성병원에 갔던 거 이게 최근인 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대 병원이 있습니다. 5개 큰 병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현대에서 만든 울산대병원이 있는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서울 삼성병원, 성균관대 의대, 그리고 가톨릭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이 5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요. 제가 아는 선생님들이 워낙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 5개 병원과 그 아래 병원의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정말. 의료 수준, 규모, 또 의사 선생님들의 그런 그레이드, 이런 게 정말 어, 심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지방에 있는 뭐 조그만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다른 병원 먼저 갔다가 오진을 받고 수술을 잘못 받아서 서울대병원에 와가지고 다시 검사받고 수술 받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1인실, 2인실은 보험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6인실에 주로 입원을 하죠.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심심하니까 뭐 옛날 얘기 다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다 보면 이제 병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또 병원비가 한두 푼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돈도 그렇지만 오진 받아가지고 잘못 수술 받아서 잘못돼가지고 뭐 서울대병원이나 큰 병원 다시 오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작은 병에 걸리면 작은 병원부터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작은 병 키워가지고 막 암으로 번지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5대 병원 가실 것을 추천하고요. 이 3년 전에 제가 발에 화상을 입었는데, 한 랭킹 10위 되는 병원? 서울 도심에 있는? 갔는데 발을 자르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대병원 가서 낫고, 수술 안 하고. 또 저희 어머니도 암 진단 2번 받으셨는데 서울대병원 갔더니 단순 염좌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하죠. 옛날에는 이제 저 다칠 때는 서울대병원이랑 서울대 의대랑 연세대 의대가 제일 좋았었는데, 요새는 이제 삼성, 현대에서 병원 만들면서 많이 좋은 선생님들이 옮기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가톨릭 병원은 병원 수가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니까 한 6년 4개월 되더라고요. 병원에 있었던 시간이 다 합쳐서 응급실, 중환자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서울대병원은 밥이 맛이 없습니다. 이게 환자들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하에 내려가면 노조가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아, 맛이 없어도 못 먹겠다. 깔아달라. 진짜예요.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세브란스 병원은 그 아침에 이 표가 나옵니다. 점심이든 저녁, 양식으로 먹을래? 한식으로 먹을래? 그리고 2,000원 더 내면 고기 반찬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그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졌던 기억이 뭐 여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옛날 병원 이야기, 그때 정말 황당한 일들도 많았었는데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병실에서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시켜 먹었습니다. 그 병원 음식이 간이 안 돼 있잖아요. 맛이 없죠. 그래서 뭐 시켜 먹기도 하고, 더 황당한 거는 1992년 그 당시에는 어머니들이 전기골로 모를 거야 요즘 애들. 거기다가 병실 화장실에서 삼계탕 끓여 드시고 밥 해 먹고.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 폐쇄된 병원 공간에서 불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때는 병원 스테이션에서 눈 감아줬어요. 또 대충 하시라고. 음, 어떻게 보면 야만의 시대입니다. 또 그때는 뭐 구타가 존재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급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인턴 전공의들 조인트 까시고 뭐 그런 거를 막 병원 복도에서 하셨던. 음, 앞으로도 어, 제가 가장 재밌고 다이나믹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재미있는 재밌진 않지만 재미있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